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어제 최대 적설량 6cm를 기록하며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여수 영하 6도, 순천 영하 9도, 광양 영하 7도 등 어제보다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강한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각 시군은 어제부터 긴급 가동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이틀째 유지하며 밤사이 얼어붙은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과 함께 수도 동파 방지,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시 승주와 주암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단축 운행됐던 시내버스는 오늘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수, 제주 등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며 일부 항공기도 결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기상대는 전남 동부 지역의 이번 한파가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큰 이슈였던 사립외고 설립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어렵게 협의체까지 구성했는데 운영이 되기도 전에 시와 시민단체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당초 사립외고 설립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건 지난해 11월. 일부 시민단체와 이해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에 이어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16명의 인사로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2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도 전에 불협 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철현 여수시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명문고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지역 여론과 여수 지역 교육의 문제점 등을 더 파악한 이후 신설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여수시가 명문고 설립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놨다며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협의체 회의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날짜를 또 한 일주일 뒤나 잡아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시민단체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수시의 좋은 학교 만들기 시책이 새해에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모두 1,128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와 관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뒤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5년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관공선과 무역선 180여 척, 해경 경비정 17척이 접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노영복 광양보건대 총장의 후임으로 이성웅 전 광양시장이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양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성웅 전 광양시장을 후임 광양보건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전 시장에 대한 신원조회 등 임용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임용을 보고하게 되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순천만 갯벌의 생물 다양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서해와 남해 주요 갯벌을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흑두루미와 큰 기러기 등 13종의 법적 보호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순천만에서 12종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여자만과 광양만 등 남해와 동부, 동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생태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들이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민심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 신당 추진 세력들 간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국립 5.18 묘지. 표창원, 양양자, 오기영 등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영입 인사들이 5월 영령들을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콘서트를 갖고 광주와 호남을 바꾸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콘서트로 지방에선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인데 야권 텃밭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을 잠재우고 민심을 재탈환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 주실수록 저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에 대항하는 야권 세력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 측은 정동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창당 세력과 큰 틀의 통합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큰 틀의 여러 가지 통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박 의원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고 있지요. 그런 대화의 일환입니다. 또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은 오는 30일 통합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지지세가 정체 상태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친노 패권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부각시키고 신당 세력의 통합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파 속에 하루 종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늘길은 꽁꽁 묶였고 섬 지역은 높은 파도 속에 고립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범퍼가 깨지고 부서진 차량들이 공업사 앞마당에 가득합니다. 어제 낮 해남군 해남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고속버스를 포함해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이 속력을 줄이려다 추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쌓여있던 눈이 강풍에 휘날리면서 짙은 안개처럼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서 사고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커브여가지고 이게 눈보라가 치니까 앞이 불과 한 3m도 안 보여요. 목포와 완도, 여수항에서 섬을 잇는 55개 항로 92척의 여객선은 발이 묶였고 만여 척의 어선들도 피항했습니다. 가고도 해상에는 중국 어선 수십여 척이 풍랑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활주로에 쌓인 눈과 강풍으로 무안국제공항은 물론 광주, 여수에서 제주, 김포를 오가는 25개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수도 계량기 57개가 동파됐고 수도관이 얼어서 급수가 안 된다는 신고도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 신안 도초초등학교 등 6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고 장산과 흑산초등학교 등 8곳은 개학일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가 관광객 1,3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시행한 관광시설 할인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시관광발전협의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9개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여수시민 50% 할인 행사를 추진한 결과 1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평상시에도 관광시설에 대한 시민 할인율을 높이거나 거북선 축제나 시민의 날에 이 같은 할인 행사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죽도 인근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 표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모두 1억 6천만 원을 들여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주변의 수중 암초에 항로 표지 시설인 등주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3건의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부표가 설치돼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탑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나간 배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최고 품질의 과실 생산 핵심 기술 지원, GAP 인증시설 확충, 소비자 구매 성향에 맞는 유통 전략 등을 돕는 탑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FTA에 대응하는 최고 품질의 배 기술 확보로 나간 배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올해도 시장과 하루 동안 시정을 체험하는 1일 시민시장 모집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명씩 12명이 1일 시민시장에 나서 시정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올해도 15명의 1일 시민시장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시민시장은 21세 이상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간 업무 보고회 참여와 각종 사업장 방문 등을 수행하며 오전은 시청에서, 오후는 현장에서 체험 위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광양시가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매실이나 복분자와 같은 광양의 특산물로 음료나 가공제품을 개발할 업체 한 곳을 뽑아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실 모양의 광양 매화빵을 개발할 사업자도 선정해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독서량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인 연간 독서율이 전남의 경우 51.5%로 전국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네, 15년 만에 가장 추웠던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손끝이 얼얼해서 이 핫팩까지 들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도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면서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모두 두터운 겨울옷에 대부분 모자까지 푹 눌러쓴 채 몸을 잔뜩 움츠리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4.1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겨운 한파도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추위가 드디어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은 앞으로도 최고 5cm가량 눈이 오다가 낮에 모두 그치겠고요. 제주 산간 5에서 10, 그 밖에 제주도에도 1에서 3cm가량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4.1도, 전주 영하 12.3도, 대구도 영하 8.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0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청, 영서 지방에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